39에서 42번이에요.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 들어갑니다. 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랬나? 참견하랬나?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 돈 내가 쓰는데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쌈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예, 이제 그 부친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 돈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쓰는데 뭐라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상훈이는 아들이겠죠.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 쓰는 것만 갖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뭔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문제다. 무에 어째 공연한 일이란 말이냐? 부친의 어기는 그 말 기운이 좀 낮추어졌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50원씩으로 메었다 하니 대동보가 족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대동보소 하면 대동보를 만드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그 문제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50원씩으로 메었다 하니 그러니까 족보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50원이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 50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이게 원래 수봉하다가 세금 거두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50원씩을 딱딱 맞게 계산하면 한 질당 50원 이렇게 계산하면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면 무엇 하자고 3, 4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훈이 부친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족보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한 줄당 50원씩 하면 이게 곱하기 50 했을 때 이 돈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3, 4천 원이 더 들었단 말이지. 응? 그 공연이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 4천 원은 누가 3, 4천 원 썼다던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요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까 부친의 어기가 좀 낮추어졌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3, 4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데 직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한 질에 50원이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뭐 조시로 무후 자선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집에 개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 그러니까 지금 이 영감 부친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느냐 어떤 그 뭐뭐 조씨의 집에 족보에 자기 이름을 넣으려고 한 겁니다. 물론 자기 이름만 넣은 건 아니죠. 자기 이름과 자기 밑에 자손들과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집안의 어떤 그 위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한즉 군 식구가 늘면 양반에 진국이 묽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아니 어디서 근본 없는 사람들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 3, 4천 원 가외로 든 돈이 이런 데 썼다는 겁니다. 제가 옆에 써놨는데요. 양반집 족보에 이름을 넣으려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입막음용으로 많은 돈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상훈이가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하기 때문에 남봉 자식이 방탕한 자식이 남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영감도 실상은 한 1,000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은 더 썼는데 이렇게 줄여서 말한 거예요. 중간에 협잡배는 중간에서 이렇게 이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뜯어내는 이 사람들은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영감으로서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구실을 해보기는 처음이다. 그래서 요 부친이 지금 그 족보를 그러니까 이제 위조하려고 한 거죠. 그러는데 돈이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부분을 아들 상훈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의미 있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하자 유구무원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제하자 아랫사람은 유구 입이 있지만 무원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랫사람은 말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랫사람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좀 순종했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치나피란 말은 공손했지만은 그 상훈의 마음속은 참 탔다는 겁니다. 답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손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 이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상훈이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너는 이제 그 상훈이죠. 지금까지 부친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같이 5, 6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교육사 판다고 학교에 이렇게 돈 쓰고 그럼 5, 6천 원이면 자기가 쓴 아까 얼마였습니까? 3, 4천 원보다 더 많은 돈이네요. 그렇게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상훈의 이중성을 지적합니다. 네 교육사업임네 하면서 돈 갖다 이렇게 막 넣고서는 네 가르친 남의 딸 자식 그렇게 네 막 이렇게 뭐 건드리고 말이지. 너는 뭐 잘났냐? 상훈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도 똑같은 놈이야 임마. 뭐 이런 뜻이죠.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놓고 말았다. 화가 나니까 막 아들 그 잘못을 또 막 이제 들춰낸 거죠.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개진다. 지금 부친과 상훈이 서로 막 이렇게 피장파장으로 서로 막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고 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요. 조위관 덕기의 조부가 죽고 덕기가 재산 상속자가 된다. 조위관의 유상 목록에 정미소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훈은 정미소를 차지하려고 한다. 한편 상훈은 세간값을 적은 종이들을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라고 한다. 일단 여기 등장인물이 3명 나오잖아요. 3명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상훈, 또 조위관, 조위관이 덕기의 조부고 그 사람에게 이제 상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니까 이런 관계인 거죠. 아버지 아들의 관계. 그 아들의 아들이 덕기고 덕기 입장에서 보면은 조위관이 할아버지, 상훈이 아버지, 덕기는 이제 본인 자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3대에 걸친 관계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위관이 죽었는데 보통 그럼 재산이 아들한테 넘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들한테 넘어가지 않고 손자한테로 다이렉트로 넘어간 겁니다. 덕기가 재산 상속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상훈이 그 조위관의 유산 목록에 정미서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넘겨주는 데 있어서 그 넘겨주는 리스트에 정미서가 없었나 보죠. 그래서 그건 내 거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상훈은 부친의 재산을 탐하는 탐욕적인 인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에서 그 상훈이 자기 아버지가 그 조건 만드는데 돈 많이 쓴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도 사실은 좀 삐딱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순수하게 아버지를 이제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다기보다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항상 소설은 이런 식으로 그 관계들 파악해 나가면서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그건 봤니? 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치를 수 없는 거 뭐요? 세간값. 그거 치를 수 없거든. 그 종이 거기 두고 가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살림살이를 산 거죠. 사고서 야 이거 네가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카드, 그러니까 명세표를 준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야 너 그 계산 못해? 아 그럼 거기 냅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역정스러운 목소리나 여자 손님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버지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이딴 소리 하면 창피하잖아요. 여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게 하려고 야야 하기 싫어? 됐어. 놔두고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 치러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덕기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말뿌리만 따고 또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그러나 복통이 터져서 속은 끓었다. 누가요? 덕기가요. 덕기의 마음이 막 지금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 싶었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자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그럴 수도 없다. 이 판에 용이 그 씀씀이가 돈 쓰는 씀씀이가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세간 산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뭐 저쪽에 있는 거 갖다 써도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지금 덕기는 자기 아버지 상훈의 이 낭비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원 돈을 묶어서 드린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다. 안방에 이제 뭐 세간을 이렇게 드렸나 봐요. 근데 그게 거의 1,000원 돈이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돈을 사용했다 그 말이죠. 이 판이 무슨 판이냔 말이냐. 그따위 안 입고 온 소리 할 테거든. 그거 내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 예, 대단히 낭비적이고 그 다음에 권위적인 인물입니다.
상훈이요. 영감은 이제 상훈을 가리키죠. 자식에게라도 좀 점에서 미안해서 그런지 화만 버럭버럭 내고 호령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좀 이렇게 과하게 썼다는 걸 좀 알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아버지가 옛날에 반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좀 이렇게 풀어서 써놨는데요.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그 산소 때문에 낭비했던 거 비판한 적이 있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도 아버지 너무 좀 낭비가 심하세요. 이런 의미로 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되게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무엇째? 널더러 먹여 살리라니 걱정 마라. 아니 굽게 네가 무슨 간섭이냐. 그러나 정미소 장부는 있다라도 내게로 보내라. 시끄럽다. 네가 뭐 이렇게 간섭이냐. 근데 정미소 장부는 내놔라. 그거 내 거다. 끝까지 그 돈 욕심을 놓지 않고 있어요. 부치는 이 말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미소 그 앞 페이지 부분에 나왔었잖아요. 정미소는 자기가 갖고 싶어 한다고. 정미소 아니라 모두 내놓으라셔도 못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은 늘 이렇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낭비가 심하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드립니까? 드릴 수 있고 없고 간에 내 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냐? 내 거가 뭔데요? 그 정미소요. 이제 이거 당연히 자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게 두시면 어디 갑니까? 이놈 불안당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돈 천도 못 되는 것을 치러줄 수 없다는 놈이 어째? 말이 안 통하죠. 막 우기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부치는 신경질이 일어났는지 벼랑간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려는 것을 자기 아들을 이제 때리려고 합니다. 덕기가 벌떡 일어서니까 주먹이 어깨에 맞았다. 병적인지 벌써 망령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흥분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마루로 피해 나와 버렸다. 덕기가요. 그러나 금시로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아버지에 대한 정이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앉은 부치는 딴 세상 사람같이 생각이 들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생활이 거칠어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그런 태도가 동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 뭐 저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고도 하겠으나 노래 늙어서 이렇게도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도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동정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탄식도 되는 겁니다. 줄여서 부친, 그러니까 덕기죠. 아니죠. 덕기가 아니라 상훈이죠. 이거 잘못 썼습니다. 덕기가 아니라 상훈. 그러니까 덕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부친이죠. 부친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부분만 봤을 때는 재산을 둘러싸고 3대 간의 갈등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대 전체 소설의 주제 같은 것은 제가 또 다른 기회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사실적인 표현상 특징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39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상훈의 부친은 상훈의 부친이면은 그 조유관이죠. 족보를 만드는데 한 1,000원이 들었다며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에이, 아니라는 거 말 수 있죠. 2번.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5, 6천 원을 학교에 뒤밀었던 것은 돈을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보고 막 공격하죠. 3번. 상훈은 자신의 부친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여기 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4번. 덕기는 세간값으로 치러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해서 아이고 그렇게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싫은 소리를 했었죠. 5번. 덕기는 집안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 맞는 얘기. 답은 1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40번.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A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그거죠.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A의 의미가 뭡니까? 아들 그냥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죠.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다른 선지들 보면 좀 재밌는데요. 그 미술진 A에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1번.
아들에게 말을 돌려서 하려는 것이다.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한다.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같게 하려는 거다.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다. 아들 말 못하게 하려고 한다 라는 A의 그 표면적인 의미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답이 5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41번이요. A, B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A 부분은 그 조부와 부친 사이의 갈등이고요. 여기서 조부, 부친이라는 명칭은 덕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겁니다. 요 둘 사이는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부자 관계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부자 관계, 부친과 덕기의 관계가 나온 게 B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이해로 잘못된 거 골라라 그런 문제예요. 그냥 내용 확인 문제죠. 1번 B와 달리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한다. 그러고 있죠. 5,000원씩이나 학교에 뒤밀고 뭐 가르치던 뭐였습니까? 뭐 남의 딸을 뭐 유인했다고 했습니까?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냈죠. 맞는 말. 2번 A와 달리 B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하죠. 동정. 그죠? 맞고요. 3번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A, B 둘 다 뭐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려서 정답이 되겠고, 4번 A, B 모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간섭을 못마땅해 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제 불만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5번 A, B 모두에서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다.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막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42번이요.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읽어볼게요. 3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준다. 요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특정 인물이 서술 대상으로, 특정 인물이 서술자가 되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 대상을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 이야기.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해서 결국은 그 서술자가 자꾸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술자, 그 서술자가 바뀐다. 정확히 말하면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해서 서술을 한다. 이러면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그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그 특정 인물이 서술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인상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보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설명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41번 갖고 예를 들면은요. A 파트 부분에서는 부치인의 그 시각에서 조부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었고, B 파트에서는 덕기 의 시각에서 부친에 대한 그 덕기의 입장이 서술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1번이요. 기억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 니은에서는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기억의 경우에는 특정 인물이 영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뒤에 거는 그러니까 맞고요. 그러니까 요거 틀려서 틀린 겁니다. 정답이 아니고요. 2번 기억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니은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요 설명 잘못되어 있죠. 서술 주체인 조의관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3번이요. 기억에서는 영감에, 니은에서는 덕기의 시각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그와의 심리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기억에서는요, 그 조의관이 상훈의 생각이 옳다, 요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 낮게 평가한다, 그 부분이 이제 틀린 겁니다. 정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기억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요게 틀렸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게 틀려서 정답이 안 되고요. 5번 기억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니은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와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영감 성격 드러나고요. 니은에서는 덕기와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인데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